이게 레스터가 동점골을 터뜨린 장면인데 사실 그 이전까지도 이게 계속 통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진 한만 잘 맞았다면 역전골까지도 가능한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콘테 감독은 첫 번째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손흥민의 해트트릭 장면을 다뤘었는데요. 전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따로 있었어요. 이날 비수마가 들어오면서 나온 3-5-2 포메이션에 대해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이 전술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토트넘은 이렇게 3-4-3 포메이션을 쓰고 있었죠. 하지만 수비 시에는 양 윙어가 측면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5-4-1 형태로 바뀝니다. 근데 레스터가 이 형태의 공략법을 아주 잘 준비해 왔었어요. 그 먹잇감이 된 건 바로 이 중미들이었는데요. 먼저 실제 경기 장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이 5-4-1 형태로 수비하고 있는 중이죠. 보통은 케인이 원톱 자리에 있는데 지금은 히샬리송과 잠깐 위치가 바뀐 상태예요. 여기에서 원톱의 전술적 마크맨은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있는 은딜입니다. 위치상으로만 봤을 땐 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를 보낼 수가 있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얘가 원톱에게 잡혀 있으니까 파스가 딱히 줄 데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 얘가 그냥 볼을 직접 몰고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히샬리송은 은디디를 잡아야 되니까 이걸 막지 못하겠죠? 그렇다고 클루셉이 간다? 그러면 저스틴 쪽이 완전히 비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전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어쩔 수 없이 우측 중미인 벤탄쿠르가 튀어나와서 이걸 막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본래 벤탄쿠르가 앞에서 잡아주고 있던 듀스버리올에게 순간적으로 공간이 생겼죠. 이걸 함께 견제하려다가 결국 쿨루셉까지 저스틴을 놓치게 됐어요. 결국 센터백인 파스의 전진으로 토트넘의 중미 하나를 끌어낸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수비를 흔들고 듀스버리홀을 통해서 전개를 이어간다. 이게 레스터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이런 그림이 정말 경기 내내 주구장창 나왔어요. 이건 호이비와 벤탄쿠르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거든요. 즉 중미들의 개인 기량이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레스터가 대놓고 준비한 그림에 토트넘이 당하는 구도였어요.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편한데요. 레스터는 이렇게 4-2-3-1로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공격 시엔 어땠냐? 우측 윙어인 메디슨이 완전히 중앙까지 들어왔어요. 자연스럽게 듀스버리올과 함께 두 명의 공미처럼 위치하게 됐죠. 대신에 그런 비워진 우측면은 누가 맡냐? 우측 풀백인 카스타뉴가 올라와서 여길 맡아줬습니다. 그리고 얘가 마음 놓고 전진할 수 있도록 틸레망스가 적절하게 그 뒤를 받쳐주도록 만들었어요. 반면 좌측 윙어인 반스는 그대로 측면에 머무르고 있죠. 그리고 그 뒤를 저스틴이 받쳐주는데 아까 보셨듯이 쿨루셰브스키를 이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해서예요. 여기에 파스의 적극적인 전진, 딱 봐도 중미가 둘밖에 없는 토트넘이 중원에서 숫자가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은디디는 케인이 잡아준다고 해도 여기에 위치한 이놈들은 결국 중미들이 잡아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파스의 전진까지 막아야 한다? 공간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레스터의 공미들이 볼을 잡기가 아주 편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볼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토트넘 선수들이 여기 수비를 위해 잔뜩 몰려있죠. 특히 좌측 윙백인 세세뇽까지 거의 중앙까지 좁힌 상황인데요. 따라서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측을 맡고 있는 카스타뉴에겐 넓은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반대편으로 전환했고 여기에서 볼을 잡은 카스타뉴가 다시 한번 크로스를 하는 그런 식의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까지 왼쪽에서 전개를 하던 선수들은 그대로 침투를 했기 때문에 크로스를 받는 위치에서도 나름의 숫자를 갖출 수가 있었어요. 결국 실점 장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왼쪽에서 볼을 잡았던 듀스버리올이 카스타뉴에게 넘겼고 그 카스타뉴가 중앙의 메디슨에게 크로스, 마지막으로 메디슨이 득점을 하는 딱 그 패턴이었습니다. 이게 레스터가 동점골을 터뜨린 장면인데 사실 그 이전까지도 이게 계속 통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진 한만 잘 맞았다면 역전골까지도 가능한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콘테 감독은 첫 번째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먼저 페리시치와 세세뇽의 위치를 바꿨는데요. 상대의 방향 전환 패스를 받는 대상, 즉 카스타뉴와의 경합을 보다 공중볼 능력이 좋은 페리시치가 가서 이겨내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것 자체는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진 못했어요. 비록 세세뇽보다 공중볼 경합 자체에서는 더 좋았겠지만 애초에 허용된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아주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세뇽이 우측으로 간다는 리스크까지 덤으로 안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가 먹이로 삼은 토트넘의 우측에서 뭔가 추가적인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로메로와 에메르송의 교체 투입이에요. 에메르송이 들어오면서 세세뇽이 다시 왼쪽으로 갔는데 결국 바뀐 자리를 보면 모두 토트넘의 우측이죠. 이건 콘테 감독도 레스터가 노리는 여기의 수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특히 산체스에서 로메로로 바뀐 것은 이전의 변화에 비해 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로메로는 튀어나가는 스타일의 수비에 아주 능한 편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호이비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로메로가 잽싸게 튀어나와서 대신 막아줄 거라 기대해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로메로가 튀어나가서 잡아준다는 것도 구조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특히 이 메디슨의 움직임이 문제였는데 얘가 우측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까지 로메로가 잡아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로메로는 로메로대로 듀스버리 홀이나 반스를 잡고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변화가 바로 70분 즈음부터 나왔던 5-3-1-5의 변화였습니다. 쿨루셉이 빠지면서 비수마가 새롭게 들어왔고 그렇게 3중미 체제로 변화했는데요. 이러니까 중원에서 한 명이 빠지게 되더라도 레스터의 공미들이 활용할 공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측면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공간을 허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건 볼 진행 방향에 따라서 좌우측 중미가 적절하게 움직이며 막게 됐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투톱 위치로 올라가게 됐죠. 이러니까 상대 센터백도 이전만큼 전진을 쉽게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손흥민이 잡고 있으니까 케인이 파스의 전진을 잡아줄 수가 있게 됐거든요.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왔는데요. 전방에 투톱이 되니까 손흥민이 은디드를 잡고 케인이 파스의 전진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파스가 직접 전진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볼을 돌리게 됐는데요. 근데 돌리게 되더라도 그에 맞춰서 토트넘 선수들도 움직였기 때문에 이전만큼 빈 공간을 공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상대 좌우측에 넓게 벌린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 우리 중미들 중 하나가 튀어나가서 이걸 잡는다. 이 컨셉은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에게 당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비수마한테는 이 그림이 아주 자연스러웠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1점을 뒤지고 있는 레스터는 점점 더 과감한 시도를 하게 됐는데 결국 이러면서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대로 역습을 허용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이런 역습 상황에서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전 해트트릭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손흥민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됐어요. 이 역습에서의 득점 장면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더 길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수비 시에 5-3-2 포메이션을 만든다면 손흥민의 역습 파괴력이 올라갈 거라는 것은 이미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당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이 형태 자체는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서 이미 써본 적도 있었어요. 다만 그럼 왜 계속 3-5-2 대형을 쓰지 않냐? 이건 정말 역습을 메인 컨셉으로 잡고 나올 때만 썼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도 만약 레스터와 동점인 상황이었다면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이후에 빌드업이 잘 풀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냉정하게 잘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짧게 풀어가려는 시도는 대부분 막혔었거든요. 그럼에도 공격이 잘 된 이유는 레스터의 공격을 끊어낸 이후에 역습이 잘 됐기 때문이에요. 변화를 가져간 의도 자체도 수비를 강화하기 위함이고 그 수비가 잘 되면서 역습도 잘 풀렸기 때문에 공격이 잘 된 거죠. 반대로 말하면 역습 외의 공격 작업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번 레스터처럼 라인을 왕창 끌어올린 상대가 아닐 경우에는 어떠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